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50조 원짜리 판돈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과 연결됩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우주항공청이 올해 1월 한국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선택한 로켓이 미국 민간 기업 로켓랩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1년 반 만에 24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이 회사 한 곳으로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가 우주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산업이란 곧 스페이스X라고 믿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팰컨 9을 쏘아 올리고 스타링크 위성이 하늘을 뒤덮으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저 이등이거나 들러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어차피 스페이스X가 다 먹겠지라는 논리로 우주 관련 투자는 쉽게 외면당했고 로켓랩 같은 이름은 들어봤어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투자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다릅니다.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지금 시장은 그 공백을 채울 기업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선택지 중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이 바로 로켓랩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스페이스X가 강해질수록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로켓랩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메가 IPO가 가시화될수록 그 독점력이 부각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은 상장된 대안을 찾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주식시장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랩이 그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걸 월가에서는 동반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2025년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섹터는 우주항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로켓랩이 있었고 주가는 2024년 한 해에만 360% 올랐습니다. 2025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174% 더 올랐습니다. 2021년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이후 주가가 3에서 4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던 그 회사가 2026년 2월 기준으로 65달러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10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24배 뛰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투기 열기가 아닙니다. 실적이 받쳐졌고 수주가 쌓였으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로켓랩의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위성 부품과 시스템을 다른 기업에 파는 스페이스 시스템 사업입니다. 발사 서비스가 매출의 30에서 35%, 스페이스 시스템이 65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켓랩은 로켓을 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을 우주 부품을 팔면서 거둬들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패널, 반동휠, 별 추적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주요 아이템입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관광버스 규모라면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은 300kg급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내려주는 배달 오토바이 같은 존재입니다. 덩치가 작다는 게 약점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원하는 시점에 내려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심지어 경쟁사 로켓을 쓰는 고객에게도 이 부품들을 팝니다. 스페이스X 로켓에 위성을 실어보내는 고객이라도 그 위성 안에는 로켓랩이 만든 부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주는 안정성은 상당합니다. 발사 서비스는 기상 조건, 기술 문제, 고객 일정 등에 따라 수익이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 부품 사업은 훨씬 더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부품 사업에서 태양광 어레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과거에 저단가로 맺었던 낡은 계약들이 소진되고 더 높은 가격의 새 계약들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진이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게 시장에는 훨씬 더 강한 신호로 읽힙니다. 매출 성장은 운이 좋으면 나올 수 있지만 구조적 이익률 개선은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습니다. 약 1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8천억 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추산이고 일부에서는 이 수치를 상향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적 발표는 2026년 2월 26일 장 마감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주잔고입니다. 이미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규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않아도 향후 2년간 매출이 이미 확보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주잔고의 질이 최근 들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12월 미 우주군 산하 우주개발국인 SDA로부터 8억 1,600만 달러, 약 1조 1천억 원짜리 미사일 추적 위성 설계 제작 계약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국가 안보 프로젝트라는 말입니다. 이 계약 하나가 로켓랩을 단순한 위성 발사 스타트업에서 미국 방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국가 단위의 방산 계약이라는 건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이 쉽게 취소되지 않고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일정 수준의 이익률이 보장되며 이 납품 이력이 다음 계약의 신뢰 기반이 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해서 발주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현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이 9억 7,700만 달러, 거의 1조 4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하나를 지워줬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즉 주주돈을 강제로 더 걷어서 개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우주로켓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금 체력이라면 곧 이야기할 뉴트론 로켓 개발비를 자체 조달로 버텨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석 리스크가 줄었다는 얘기이고 그건 주가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갈등 구조가 보입니다. 이 흐름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부담을 지는 쪽이 선명하게 나뉩니다. 이익을 보는 쪽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이 흐름을 먼저 읽고 로켓랩 주식을 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10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낸 15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강력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93달러 수준이고 일부는 126달러까지 내다봅니다. 단 한 곳도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의 낙관론입니다. 둘째는 미국 방산 정책의 수혜를 받는 쪽입니다. 미사일 추적 위성 계약이 로켓랩에 넘어갔다는 건 미국이 우주 안보 인프라를 민간에 위탁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흐름은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담을 지는 쪽도 있습니다. 아직 늦게 진입하거나 아직 관망 중인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주가순 자산 비율, 즉 PBR이 31.6배입니다. 우주방산 업계 평균이 4.15배인 걸 감안하면 이미 상당한 미래 가치가 반영돼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익 자체가 없으니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계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현재의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2027년 이후의 기업을 지금 당겨서 사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기대한 이벤트가 실망으로 바뀌면 내려가는 속도는 올라올 때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주 산업이 방산과 결합되고 정부 계약이 민간 기업에 흘러들어가며 글로벌 위성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스페이스X보다 로켓랩이 먼저 낙점되는 흐름.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유행이 아닙니다. 2021년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이후 주가가 3에서 4달러까지 무너지는 동안에도 회사는 꾸준히 우주 부품 기업들을 인수하며 체질을 바꿔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수주잔고이고 지금의 현금 체력이며 지금의 국방부 파트너 지위입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2022년과 2023년, 그때 회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인수합병을 통해 우주 부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고 고객군을 넓혔으며 국방부 공급망에 조용히 발을 들였습니다. 시장이 외면하는 동안 기초 체력을 다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제조업이나 항공우주 관련 분야라면 이 흐름은 경쟁 구도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활동할 2030년대와 2040년대에는 우주 인프라가 지금의 인터넷망처럼 일상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성통신, 위성 기반 항법, 우주물류, 심지어 우주 기반 에너지 공급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운용 중이라면 우주 관련 ETF나 개별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과 연결됩니다. 우주 산업이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한국우주항공청이 올해 1월 로켓랩의 로켓으로 이성을 쏘아 올렸다는 사실이
그 거리를 좀 좁혀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주가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입니다. 월가의 조언은 꽤 단호합니다.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비싸지만 팔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5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자율비행 기술이 결합된 우주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그리고 방산 계약이 만들어내는 이익의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간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026년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는 뉴트론입니다. 뉴트론은 로켓랩이 개발 중인 중형 재사용 로켓입니다. 로켓랩의 기존 로켓인 일렉트론이 300kg급 소형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내려주는 특화된 소형 발사체라면 뉴트론은 훨씬 더 큰 화물을 싣고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중형 로켓입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독점하고 있는 중형 발사체 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펠컨 9의 시장을 정말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이게 2026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뉴트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로켓랩이 이미 방산 쪽에서 조용히 쌓아온 또 하나의 수익원을 짚어야 합니다. 헤이스트, HST라고 불리는 로켓입니다. 미 국방부의 극초음속 무기 테스트용 로켓입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서 최상단에 올라와 있다는 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그 테스트 플랫폼을 로켓랩이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마진 방산 매출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렉트론은 상업 위성 발사, 헤이스트는 국방 극초음속 테스트, 뉴트론은 중형 상업 군사 위성 발사. 이 세 개의 발사체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단일 제품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각의 시장이 있고 각각의 고객이 있으며 각각의 마진 구조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숫자로 정리해봅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수준입니다. 수주잔고 1조 5천억 원, 연간 매출 추산 8천억 원, 현금성 자산 1조 4천억 원, 그리고 15개 투자기관 중 매도 의견 공개. 이 숫자들을 나열해 놓고 보면 지금 주가를 단순히 고평가라고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영 중인 미래는 뉴트론이 성공하고 2027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미래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와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뉴트론이 성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뉴트론의 아르키메데스 엔진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2026년 안에 첫 궤도 비행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 신호를 스페이스X 점유율 침식의 시작으로 읽을 겁니다. 일렉트론으로 소형 위성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뉴트론으로 중형 시장까지 두드리는 구조가 완성되면 로켓랩은 단순한 틈새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우주 발사 인프라의 메인스트림으로 격상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로켓랩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진율도 구조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재사용 로켓은 발사 비용을 반복적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거나 겨우 본전을 맞추더라도 같은 로켓을 5번, 10번째 사용하면 그때부터 이익이 구조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가 펠컨 9로 이 모델을 증명했고 로켓랩은 뉴트론으로 그 모델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경우 2027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흑자 전환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 마이너스인 PER이 의미 있는 숫자로 바뀌기 시작하고 지금의 높은 PBR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목표 주가 126달러까지 제시한 기관들의 논리가 힘을 받는 시점입니다. 일렉트론에 뉴트론까지 가세하면 소형 발사체와 중형 발사체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추가가 아닙니다. 발사 서비스의 고객군 자체가 몇 배로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위성, 상업통신 위성, 관측 위성, 군사 위성 등 지금까지 펠컨 9에 의존했던 수요의 일부가 로켓랩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정부들이 스페이스X 한 곳에 발사를 몰아주는 걸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다변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두 번째 선택지가 필요하고 로켓랩이 그 자리를 쥐때 겁니다. 두 번째는 뉴트론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주로켓 개발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연속입니다. 뉴트론의 첫 궤도 비행이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밀리거나 엔진 테스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쌓인 기대값이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술주 투자에서 기대가 선반영됐을 때의 실망 매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내려갑니다. 목표 주가 하단이 $55인데 지금 주가보다 낮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뉴트론이 실패하면 지금 주가에서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의 IPO라는 변수가 겹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결정하는 순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IPO 공모주 청약 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대장주로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로켓랩 같은 투자 대안은 오히려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의 간극이 이만큼 넓다는 건 그만큼 결과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른 주식은 실망 이벤트 하나에 50% 혹은 그 이상 빠지는 경우가 기술주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절반만 알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뉴트론 발사 성공이라는 이벤트를 전후로 빠르게 진입하고 빠져나오는 단기 이벤트 플레이를 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2027년에서 2028년의 흑자 전환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바라보는 중장기 투자로 방향을 잡든지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단기든 중장기든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건 뉴트론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에 베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 이벤트가 성공하면 포트폴리오에 알파가 나오고 실패하면 고점 매수의 교과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월가가 지금 로켓랩에 쏟아붓는 관심은 단순히 이 종목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 인프라가 다음 세대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는 큰 그림 속에서 그 생태계를 가장 넓게 쥐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답이 로켓랩이 될지 아니면 뉴트론의 실패 이후 다른 이름이 떠오를지 2026년 하반기가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뉴트론이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 로켓랩은 소형 발사체 시장의 강자에서 글로벌 우주 인프라의 메인스트림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 이후에 뒤늦게 알게 되는 사람 사이의 수익률 격차가 어떻게 될지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뉴트론 발사가 성공한다면 로켓랩이 정말로 스페이스X의 아성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 자금력을 더 키우는 순간 로켓랩 같은 후발주자는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끼신다면 과연 뉴트론 성공 이후의 주가는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우주항공청이 자국 위성을 발사하는데 미국 민간 기업 로켓을 선택한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협력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발사 역량 확보라는 과제를 미루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